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상 겸임교수 겸 현직 법무법인에서 손해선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을 때 합의금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주 진단이라고 해서 염좌, 경부염좌 또는 요추염좌 등의 진단명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염좌니까 별게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받고 나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 며칠 정도가 지나면 팔 또는 다리가 심하게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나중에 디스크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사례자 분인 K모님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진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밑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만 있었지만 의무기록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게 허리 및 다리의 엉덩이 저림 증상, 손목과 손으로 뻗치는 느낌, 다리 저림, 목, 어깨 등이 저림 증상으로 인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검사 결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염좌 및 긴장 외에 정밀 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드는 M51.1을 받았는데요. 코드는 M이든 S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외상 관여도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진단 3주도 디스크가 나왔다면 진단 주수 자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로 발생할 것일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치료병원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디스크 발생한 거 교통사고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니요, 그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또는 아니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통증 정도가 발견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국 디스크는 원래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자, 사고 바로 직전에 MRI를 찍었던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이게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했는지 교통사고 전에도 있었는데 통증만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나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MRI 판독지를 보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의사 선생님들 10중에 8분 이상, 적어도 8분 이상은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와 무관한 질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치료의학적인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은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 MRI 판독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벌징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프로트루전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R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전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럽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추간판 탈출증은 벌징은 팽윤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면서 살짝 부풀어 오르는 정도, 프로트루전은 돌출이라고 합니다. 돌출. 디스크가 수분이 빠져나와서 부풀어 오르다가 이렇게 살짝 돌출된 거, 여드름으로 따지면은 뾰루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전은 돌출의 정도가 좀 심한 겁니다. 여드름으로 치면 터지기 직전 정도로 돌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럽처라고 하는 것은 파열입니다. 파열.
파열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파열됐다.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액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따져볼 때는요, 배상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저는 벌징은 그냥 수분이 빠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사고와 무관하게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만 이거는 돌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압박하지도 않고 당연히 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트루전부터는요, 돌출이 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익스트루전은 좀 더 심한 것이고 럽처는 가장 심한 것이죠. 그래서 배상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프로트루전 이상 정도 된다면 사고와의 관여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실무자인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맞다, 그렇게 봐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판독지와 MRI상 파열된 양상을 보고 이 사고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교통사고와의 관여도를 인정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안으로 잠깐 돌아와 가지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판독지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보시면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추 디스크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저림증이고 그동안 한방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병원에 갔던 케이스였는데요. 찍어보니까 MRI 검사 결과 디스크 프로트루전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프로트루전은 돌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고와의 관여도를 아예 무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요추 4, 5번에 대해서 디스크 돌출이 있고 오른쪽으로 신경근이 컴프라는 게 압박입니다. 신경 뿌리가 압박되고 있다라는 소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확인했으니 제 기준에서는 이 의뢰인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디스크는 사고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배상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장애 감정을 치료병원이 아닌 제3의 대학병원에서 시행을 했죠. 시행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 요추간판의 파열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요, 우측 하지 방사통, 요추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인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저리는 느낌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직거성 검사상 30, 20도로 해서 양성,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사고 관여도죠. 사고 관여도는 40%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40%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거 거꾸로 해볼까요? 화살표를.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갔더니 사고 관여도가 40%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여도라고 하는 것은 판독지에서 이 정도 프로트루전 이상 나온다면 충분히 관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험회사 자문의께서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분의 소견도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겠죠. 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료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행한 대학병원 자문에서는 23%, 관여도 40%, 3년 한시장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손해액을 측정해야 되겠죠. 측정된 손해액을 측정하기 앞서서 먼저 월 평균 소득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일 이전 또는 장애 이전 과거 1년치에 해당하는 평균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했던 이분은 697만원 정도, 640만원 정도가 측정이 됐네요. 월 평균 소득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노동력 상실률은 23%, 사고 관여도 40%, 한시 3년. 치료병원에서는 사고와 무관하다, 저희가 감정한 대학병원에서는 관여도가 40%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손해액을 산정했더니 이 약관 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으나 저는 우선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위자료는 한시장애를 적용한 276만원, 약관에 의할 경우에는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재산적 손해액은 3일에 대한 휴업 일시일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일시일 수익은 사고 관여도가 23% 기준으로 40%였기 때문에
장애율은 9.6%가 되고 3년에 해당하는 한시 3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개수가 33.4777 이렇게 하니까 2천만 원 합산했더니 2,400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고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안 주죠. 이렇게 안 주려고 하죠. 왜? 장애가 우선 사고와 무관하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여도는 40%가 아니라 30%, 20% 이런 식으로 더 적게 인정이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과실, 장애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득은 이렇게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는 외상기여도와 장애율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약관상 기준과 법률상 손해액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무자의 의견마다 다르겠지만 쟁점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률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험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그 디스크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특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특인 제도로 간다고 하면 사실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치료비까지 다 빼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까다롭게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후자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좋다 그러면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었던 걸 다 인정을 해주되 지급 기준은 약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풀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장애만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은요 어떻게든 이 쟁점이 이거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번에 디스크가 프로트루전이면 1단계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학병원에서 장애를 끄는 것이고 디스크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관철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의가 됐죠. 합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손해액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합의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종결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밑에 이 삼각형 모양 거꾸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밑에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으니 이거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 뭐 최근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문을 했더니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한 번씩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손해선서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 1661-6585 번호로 전화 주셔도 제가 직접 받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상담 신청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보고 전화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